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소식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위성정당 이야기, 그리고 좀 뒤쪽에 자료를 또 만들어 놨는데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오늘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이 용해인과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인들인데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봤자 뭐 장경태, 김남국, 고민정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좀 급이 떨어지잖아. 그 급 떨어지는 사람들 얘기를 좀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 사람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워낙에 그 급도 안 되고, 뭐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수준 이하여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용해인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용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갑자기 용해인을 꺼냈느냐? 용해인은 기본소득당의 의원인데, 갑자기 이제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야권연합 비례정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용해인이 조국처럼 윤 정권을 맡겠다는 모든 분들 함께하자.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으로 비례 연합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비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 투표를 좀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합쳐가지고 총선 승리를 이끌자. 야권이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 진보 진영 연합 정당이지 한마디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 때 자기 좀 씌워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말하면서 조국처럼, 아니, 조국이 뭔데? 아니, 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2월 초에 2심 결과가 나와요. 근데 지금 2심에서는 검찰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뭐 실제로는 얼마가 선고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형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서 이 사람은 지금 선거권이 사실상 없어요. 조국은 나와봤자 이거 실형 처먹은 다음에 의원직 상실될 게 뻔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오겠다고 왜 그런지 왜 조국을 여기서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용해인의 목적은 그거였겠죠. 뭐 민주당 말고 지금 이제 뭐 조국 신당도 얘기가 있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군소정당 기본소득당에 있고 그리고 그런 작은 당들이 합쳐져 가지고 민주당하고 합체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대체 왜 합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일단 용해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 일단 용해인은 지금 33살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사실 33살이면은 뭐 사회생활 좀뭐 했으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알 때도 좀 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워낙에 정치권에서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모르는 거죠. 약간 좀 이상주의자야. 그 기본소득당이란 것 자체가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정당이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좌편향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조금 다르더라고. 저는 이제 개인이 노력하면은 뭐든지 다 뭐 상황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아니 막뭐 젊다고 도와주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도와주고 뭐 그러면은 뭐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러면은 뭐 와, 연봉 10억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니까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나? 이 기준이라는 게 좀 개인적이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초선 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나름대로 뭐 법안 위반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저도 평가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는데 거기서 당선이 된 사람이야. 이게 왜 이 사람이 더불어시민당에 입당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뭔가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 니네 위성정당 안 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위성정당을 하면 이건 반칙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판을 뭐 피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뒤틀어 갖고 어떻게 했느냐? 중간중간에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을 하나씩 박아줬어. 그게 저번에도 말했던 양이원영, 녹색당의 양이원영과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 되겠습니다. 그 용해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5번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로 비례대표로 나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압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출당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원래 탈당하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인 너는 원래 밀실에서 협의가 된 대로 기본소득당이지만 우리 당에 잠깐 들어왔다가 당선만 되고 다시 나간 사람이니까 출당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무소속인 상태가 돼가지고 다시 무소속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회 상장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 주식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주식시장도 이렇게 우회 상장하다가 막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도 이게 우회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원래는 네가 우리 당이 아니지만 잠깐 우리 당에 와가지고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은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받고 나가라. 니네 당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준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뭐 뽑힌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요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느냐? 2010년 당시에는 진보신당이었어요. 진보신당. 그 대학생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세월호 침묵 시위를 뭐 용해인이 제안을 했대. 뭐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해서 정계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세월호로 박근혜 정부를 까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2010년에 이렇게 막 정치 활동을 막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다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더불어시민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명, 그러니까 출당을 시킨 거지.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위성연합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국회의원 되기가 힘든 거지. 한 가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저는 이 세월호 시위에 대해서 좀 사실 부정적이야. 왜냐하면은 물론 해경이 잘못한 면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뭐 지금 승객들을 당장 갑판 위로 대피시켜라 이런 지시를 좀 내렸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 해경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그 배에는 책임자인 선장이 있어서 선장. 그러니까 이 선장 새끼는 진짜 죽일 새끼는 맞는데 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다시 배가 복원력을 잃어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선장놈이 승객들한테 지금 당장 구명조끼를 입고 튀어나와서 갑판 위에서 대기하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술 처먹고선 있다가 아이씨 뭐야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그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정권을 깔 일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월호의 담당자들 그러니까 뭐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해경이라던가 그 선장과 그 선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욕은 욕대로 먹어야 되고 또 벌은 벌대로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정부 차원으로 끌고 와서 깔 만한 일은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추락사고 아니 전부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그 하나하나까지 다 대통령이 아니,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책임을 질 일도 아니죠. 그거는 각 사업장이나 각 구역마다 거기에 담당자 그리고 책임자가 있는 거고 그 책임자가 그 책임하에서 안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대통령이 뭐 신이야?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정말 정치, 정쟁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침묵 시위 자체도 아주 정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때는 어떤 생각으로 뭐 자기만의 그 공명심에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아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뭐 정계에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이 잘못됐다. 이거는 정부에다가 갖다 대고 뭐 지랄할 게 아니다. 이거는 담당자한테 지랄해야지 왜 정부한테 지랄을 해. 이거 무슨 사고든 마찬가지죠. 다음번에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아무튼 이거는 저는 부적절한 그런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용해인이 민주당이랑 합쳐가지고 재미를 본 거야. 한마디로. 어? 10년 동안 여기 뭐 이것저것 활동을 했지만 국회의원 근처에도 못 갔는데 민주당에서 한번 넣어주니까 아씨 바로 국회의원 당선이 돼버린 거지. 얼마나 좋아. 나이 20대에 국회의원이 됐어. 야, 씨 20대에 요즘에 취업도 힘들다는데 야, 내 밑에 보좌관 9명을 거느리면서 연봉 1억을 넘게 받아? 야, 이런 짝꿀이 어딨어? 근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지. 이제 총선이 100일 이내로 다가오고 나니까 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막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조금 있으면 이 금배지 반납할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하고 싶으면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용해인이 지금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의 배경이 워낙에 약한 탓에 본인이 어딘가의 지역구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언감생심 택도 없습니다. 택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좌편향된 이런 사상을 갖고 전라도에 출마한다고 해도 뭐 물론 전라도는 민주당이 아니면 안 뽑아주니까 어딜 가도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번처럼 비례대표로 민주당의 빌붙기 찬스를 써야 되는 거야. 빌붙기. 손 들고 저번처럼 다시 한번 연합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야권에서도 이거 저것도 위성정당 꼼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성정당 꼼수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있어. 이거는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는 애들이라고 치자고. 얘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비례대표에는 못 나가니까 21대처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애를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의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더불어시민당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더불어시민당 이름만 간판가리한 똑같은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이거는 위성정당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뭐 녹색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좌국신당도 이렇게 한 명씩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좀 민주가 100%가 아니네? 뭔가 다른 애들이 끼었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위성정당이냐? 얘네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이거는 우리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건 그냥 야권에서 만든 민주 계열의 비례대표 정당일 뿐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은 자기가 이렇게 밖에 있어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하나 빅텐트를 쳐가지고 나를 거기에 불러줘. 그리고 한 번 더 날 비례대표 선순번으로 넣어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기존에 했던 정치꾼들의 행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당선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야합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는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못된 거부터 배운 거예요. 못된 거부터. 그 세상 무거운 걸 줄 모르고 선거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그만큼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20대, 30대 초반에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사람들 9명 부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여러 가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연예인도 그렇게는 안 돼. 연예인도 그 정도 권력은 없으니까. 그만큼 국회의원의 맛이 아주 그냥 달콤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병립형을 하느냐 아니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병립형 그러니까 예전처럼 복귀 회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슷한 거는 만들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자기들이 의석수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 위성정당 만들고 저렇게 군소정당 야권 군소정당 모아가지고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병립형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창당, 합당만 초래하고 정치적 혼란만 주는 거야. 아니, 저놈이 아까 전에는 저 당이었는데 갑자기 합치더니 조금 있다가 또 분리를 했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목적은, 원래 취지는 군소정당이 가져가는 지지율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가라고 만든 거지. 니네처럼 합쳐가지고 민주당 이중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예전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제 생각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는 정말 좋아.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예전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대로 하나, 연동형으로 하나,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괜히 혼란만 주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옛날 방식으로 병립형으로 합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봐요. 또 다음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준석이 요즘에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공세를 좀 높이고 있어요. 그 어떤 공세가 있었느냐?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는 기획된 것. 의혹 제기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은 커피와 도넛을 들고 출근하는 게 아마 멋져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막 약간 좀 뉴요커 느낌 나잖아. 아침에 이제 커피랑 빵 하나 딱 들고선 출근하는 게. 그래서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동훈 집에서 과천으로 가는 길에는 던킨이 없다.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공무원한테 이거 심부름 시킨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광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복귀한 이후에 과천으로 출근을 하던 길이었어. 그러니까 집에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찍힌 게 2022년 5월 사진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준석이 옛날 사진을 꺼내들고 야, 씨, 한동훈이 이때부터 대권 준비를 한 것이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다. 라고 한번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근데 좀 웃긴 게 1년 6개월 찾아갖고 요거 하나 찾은 건가? 이거 하나 찾자고 이렇게 헛소리. 그리고 던킨 커피가 무슨 기획이야. 뭐 던킨 커피가 뭐 대단해? 아니 뭐 던킨 도너츠 가다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스타벅스 있으면 스타벅스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메가 커피 있으면 메가 먹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 뭐 던킨 먹으면 뭐 멋있는 건가? 멋있어 보였나 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진 같은데 이준석이 보기에는 이 사진이 굉장히 멋져 보였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에 방문을 하면서 안에 1992라고 적혀 있는 티셔츠를 입어서 한번 이슈가 됐었죠.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가 1992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부산 민심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한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부산의 롯데자이언츠로 민심 잡기가 부러웠나 봐. 근데 이게 이준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조롱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야, 92년도에 우승하고 아직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냐? 이 멍청한 놈들. 이렇게 조롱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승 연도라는 거는 누구도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가 마지막 우승인데 1999라고 써 있는 게 보면은 애틋하고 이런 감정이 들지. 저 새끼가 우리를 놀리려고 하네. 이런 생각은 안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을 패싱하면서 부산은 어느 정도 좀 넘어왔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박아버린 거야. 국민의힘 한동훈이 쐐기를 박은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당을 창당하면서 결국에는 경상도 쪽, 경남, 경북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 초롱성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딴지를 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또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준석, 한동훈 향에 꽁치구이로는 횟집을 못 살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횟집에서는 회가 맛있어야지 스키다시로는 사람을 못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애들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은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이 이것도 그냥 까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뭐 저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너 잘 못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뭘 못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할당 전에 한동훈 전화를 안 받으려고 꺼놨다. 한동훈이 전화해가지고 막 매달릴까봐 꺼놨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 전화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도 지금 너한테 관심이 없어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좀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야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면은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뭐 반대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지한다는 게 난 저 사람을 찍겠다가 아니라 아 이낙연 잘한다. 민주당 망해라. 막 이런 거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야 우리 민주당 잘 되도록 이준석이 아주 그냥 초를 치고 있는구나 잘한다. 분리해갖고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딱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괜히 이준석하고 말 섞으면은 같이 싸잡아서 하나로 묶이거든. 그래서 평가절하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하버드 출신이기도 하고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티도 많거든요. 좀 말을 얄밉게 하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안티도 많기 때문에 괜히 이준석하고 말을 섞으면서 이미지가 섞여버리면 자기한테 득될 게 없다라고 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평가 전화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은 어떻게든 한동훈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좀 업시키고 자기의 체급을 높이고 싶을 텐데 한동훈이 전혀 대응을 안 하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어쨌거나 신당을 창당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창당을 하는 순간 비대위원장에 한동훈이 올라가면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렸잖아. 블랙홀처럼. 파의 이슈를 한동훈이 다 선점하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은 X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준석은 뭐 좀 넓게 보면은 MZ세대라고 볼 수 있지만 86세대랑 비교하면은 결국에는 둘 다 젊은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 중에 누가 더 이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 더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그리고 민주당하고 여러 이제 척을 지면서 정치적 체급을 높여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에다가 그리고 또 항상 젠틀한 이미지 그리고 말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어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하고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이미 자기 상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이미 젊은 정치 혁신은 선점이 됐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어야 되는데 신당 창당을 할 거면 빨리 하든가 한동훈하고 좀 겹치지 않는 시기에 했으면 약간은 이슈가 됐었을 건데 제가 이준석이랑 용해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신당 창당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전 사람들이 하던 짓거리랑 똑같은 짓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슈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없는 가짜뉴스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거는 기존 기성 정치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 할 거면 못하러 나왔어요. 그냥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개혁이라고 해서 나왔으면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해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급했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준 연동형 하고 있는 거 그냥 전면 연동형 하자라고 차라리 주장을 해가지고 57석 전부 다 연동형으로 바꾼 다음에 57석이면 전체 300석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0.3%, 0.4% 정도의 지지율만 얻어도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젊은 정치인이고 젊은 개혁을 원한다면 전면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지지도를 높여가지고 당선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구태 정치처럼 이합집산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 먹은 다음에 편법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얻은 다음에 다시 또 그 당을 나와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답게 전공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로 우회하려고 하지 말고 꼼수 쓰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